구독자님들의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는 나라의 TV, 보다 많은 성원을 기대하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문재인 좌익 정권에서의 대장동 부실 수사에 대해 대놓고 폭로하듯 직격했는데요. 제가 작년 5월경 부임하고 7월경 수사팀을 재편한 이후에 대장동 수사기록 전체를 점검을 해보니 직접 실행행위자들만에 대한 수사만 이루어졌고 그 부분에 대한 기소만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배후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장동 사건의 배후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고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장동이나 비례 개발 비리 사건뿐만 아니라 어떤 다수의 증거, 진술이나 물적 증거와 부합하는 다수 중대 사건들의 의혹이 확인되고 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한 것이 화천대유 관계인 11명의 범죄 수익 은닉 범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수표 149억의 현물을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장동 사건은 저희가 기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2,222억 원 상당의 금액에 대한 추징 보전도 했고 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 불리던 정진상, 김용의 부패 방지 사건 수사도 했습니다. 또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고 그러니까 이런 아주 대형 비리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 수사 기한이 어느 정도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수사 과정의 증거 인멸, 재판 과정에서의 위증, 증거 위조, 이런 사법 방해 행위 또한 사건 처리에 상당한 장애를 발생했고 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원래 대장동 사건이나 백현동 사건은 2021년 9월 10월경 수사 착수 시점에는 중앙지검에 있던 사건입니다. 그 많은 사건들이 어느 사건은 성남지청으로 또 성남지청에서 경기 남부청으로 또 어떤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그러니까 검찰 상호 간의 어떤 사건 쪼개기, 경찰과 검찰 간의 사건 쪼개기로 해서 그것을 바로잡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의원이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캐물으며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딱 한 가지 공수처가 국민들한테 자랑할 만한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짧게 한 가지. 수사 성과를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가지. 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은 공소제기 요구한 2건입니다. 나와 있는 것은 공소제기 요구한 게 성과다. 예, 지금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요. 연내에 나올 성과들이 있습니다. 예. 저는 여러 가지로 3년 동안 노력하셨다는 건 이해합니다만 예, 냉정하게 감사하는 기관으로서 말씀드리면 성과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공수처가 없어서 문제될 게 있을까 할 정도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특히 이 통계를 보면 민주당이라는 단골 고객 없으면 진작에 망했을 가게 같아요. 주요 사건 민주당이 굉장히 애용하고 계십니다. 2022년에는 7건 접수하셨고요. 올해만 해도 벌써 19건 접수하셨습니다. 무슨 원청과 하청기관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한쪽 진영만 이렇게 공수처를 애용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고발하신 사건도 있습니다. 한 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민주당의 접수만 받고 주문만 받는 민주당 단골 가게가 돼버렸고 국민들이 과연 공수처의 실력, 공수처의 중립성
능력에 대해서 작년보다 더 기대하실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은폐, 조작 등 문재인 좌익 정권이 쳐버린 각종 개수작질로 엄청나게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감사원이 이번엔 문재인 좌익 정권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두기지 정상화 방해 의혹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20일 사두기지 정상운용 방해, 지연 관련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해 오는 23일부터 국방부, 외교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질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한민국 소예비역 장성단은 지난 7월 감사원에 사드기지 정상화 방해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좌익 정권의 청와대와 국방부 등을 감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익감사 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는 공익감사 청구가 된 4가지 사안 중 첫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지연, 둘째, 전자파 및 저주파 소음 측정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셋째, 관련 문서 파기 의혹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0일 유승민 이준석 신당설에 대해 유승민, 이준석이 탈당하고 나가본들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총선은 진영 대결이 최고점에 이르는 총선이 될 거다. 제3지대가 발붙이기 어려운 선거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당선되기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을 떨어뜨리기 위해 나가는 것은 과거 대선 때 이정희 후보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호응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한번 배신하고 당을 쪼갠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또다시 그런 짓을 하면 국민들은 절대 그런 사람들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지금 그 두 사람이 의미 있는 지지율이 나오는 것도 아직도 우리 당에 있으면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 두 사람이 탈당해서 신당 차리는 거는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투리 신당을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럴 일 없을 것이라며 선거의 득표는 단순히 산술적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 총선 출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구에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혹한 성적표를 받아든 만큼 한동훈 장관 차출로 국면 전환에 돌입하려는 시도로 풀이되는데요. 20일 정치권과 TV조선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 대선 주자급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정부 내각에 머무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보궐선거 패배 이후 윤 대통령 역시 한동훈 장관이 출마한다면 종로가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그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총선 역할론이 제기될 때마다 현재 업무에 전념하겠다는 취지의 말만 되풀이하며 거리를 뒀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이후 기류의 변화가 생긴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한동훈 장관 같은 스타성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식의 차출론이 계속해서 제기됐습니다.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종로구는 대통령을 2명 이상 배출한 지역구인 만큼 총선 때마다 각 당 유력 대권 주자가 출마하는 양상이 반복됐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전신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맞붙기도 했습니다. 이번 총선 역시 여야는 무게감 있는 당내 인사를 전략 공천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존재감을 확대하면서 당내 입지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준석을 향해 비판을 쏟아내며 당을 향한 내부 총질을 단속하는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는 건강 논란을 정면 돌파하는 등 이전과는 다르게 자신의 모습을 적극 어필하는 모양새인데요. 정치권에선 이 같은 안철수 의원의 전략이 혼란에 빠진 당 상황에서 총선을 이끌 수 있는 인물로 자신이 적합하다는 점을 어필하기 위한 셈법이 깔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의 갈등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난 직후인 지난 12일 시작됐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선거가 끝난 직후 페이스북에
내부 총질 이준석을 제명하고 합리적인 세력과의 확장 정치를 해야 한다며 당이 옳은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쓴소리를 하는 정치인과 본인의 정치적 입지만을 위해 당을 비판하는 정치인은 구분해야 한다고 포문에 불을 뿜었습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철수 의원은 1만 6천 명의 서명을 받아 이준석의 제명 요구안을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당 윤리위는 이준석이 중앙당 당직자나 당협위원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서울시당 윤리위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